언제 내 코가 석자라는 위기감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고 하찮고 뭐 또 특별할 거 없는 50대 아저씨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임원 명함을 달고 살았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은 다들 곧 코스닥 상장 간다고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고, 저 또한 상장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스톡옵션으로 큰 돈 만져보겠구나, 뭐 이런 상상만 해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사주 받았는데 뭐 5억이 됐네, 10억이 됐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뉴스에서 보던 주인공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경영부터 생산, 그리고 시설 관리까지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또 대표의 까다로운 성격까지 맞추려니까 솔직히 힘들고 질릴 대로 좀 질려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뭐 한 해 두 해 전부터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매출은 갑자기 반토막 나고, 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계속 들어오고요. 뭐 거기에 이자까지 또 올라가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무너져가는 회사 정리해야 하는 임원으로 공장도 팔고 동료들에게 그만두라고 정리해고 하는,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어요. 그러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팀장으로 3곳 정도 회사에서 3명의 대표님들을 모셨는데 저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막상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니까 제가 존경했던 분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참 평소에는 강단 있고 리더십 넘치던 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비굴해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숨기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는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나는구나. 그 경험이 저는 더 회사에 남고 싶지 않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일했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본 거는 회사의 몰락과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다 정리를 하고 저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덕력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적지 않게 근무를 했었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25년 넘게 다녔던 회사 생활을 이제는 그야말로 대책 없이 그만두고 나왔는데 처음엔 너무 후련했어요. 왜냐면은 지긋지긋한 업무도 벗고 그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벗어났으니까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은 하루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갈 데가 없다는 게, 그런 사실이 확 다가옵니다. 애들 다 학교 가고 와이프도 출근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멍하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에 제 삶의 전부였던 일상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루도 집에 있지 못하고 바로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도시락까지 싸서 커피도 챙기고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도 그냥 남아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출근만 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두 아이 학비, 생활비, 그리고 대출이자. 아휴,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통장 잔고는 빠르게 그냥 줄더라고요. 게다가 몇 달 뒤에면은 대출 만기도 돌아오는데 재직 중에 아니면은 대출 연장이 곤란하거든요. 저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뭐 가진 거라고는 조금의 현금하고 대출 낀 집 한 채. 50대 경력직에게 세상은 냉정하죠.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봤지만은 뭐 그럴 걸로 생각했지만 당연히 연락은 한 통도 안 옵니다. 자신만만했던 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도서관 구석에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현실에 안주한 거.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은 노후도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 큰 실수였습니다.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정신 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지만은 정작에 제 자신은 돌보지 않았어요. 회사가 항상 첫 번째라서 가정도 너무 등한시했었거든요. 이 불편한 미래에는 애써 외면했고 뭐 준비를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하루만이라도 냉정하게 제 상황을 계산해 봤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물론 저 같은 아저씨가 감히 여러분한테 조언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바로 이겁니다. 매년 초나 분기별로 시간을 꼭 내서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뭔지,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은 뭔지.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큰 비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월급 400만 원인데 고정 지출 중에 대출이자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그리고 특별 지출로 뭐 내년 3월에는 애들 대학 등록금, 그리고 7월 달에는 휴가비, 뭐 이렇게 표로 적어두면은 머릿속이 어렴풋이 돈이 부족하다라는 불안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디서 줄이고 어디에서 대비를 해야 할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두 개를 정해보는 겁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자격증 합격하기, 그리고 또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뭐 또 주식이나 ETF 투자, 기본서 한 권 무조건 읽기, 뭐 이 정도라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완성했을 때 성취감도 엄청나게 큽니다. 세 번째는 점검 시기를 미리 달력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거든요. 1월 달에는 새해 계획 세우기,
4월 달에는 1분기 성과 점검하고 조정을 해보고 7월 달에는 상반기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하고 10월 달에는 연말 준비하면서 최종 점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반복하시면은 단순하게 목표를 세우는 걸 넘어서 정말 실행하고 개선하는 루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막연하고 두려웠던 미래가 점점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할 겁니다. 저도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제 미래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미래와 막연하거나 두려운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혹시 저처럼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중요한 거 놓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도서관에서 나와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